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6장 심폐소생술의 임상적 시작과 종료, 그리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가슴을 누르고 호흡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술적 측면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철학적이고 법적인 기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사와 직결되는 고도의 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학적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환자의 생명권과 존엄한 마무리를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상적 판단 기준과 법적 테두리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거운 주제이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이 가지는 법적, 윤리적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시도되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시술 방법과 합병증, 결과를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환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정지가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심폐소생술의 시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기회 자체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를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구조자, 의료인이나 목격자가 환자의 가족이 국가별 지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구조자는 무작정 가슴부터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사전에 신속히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강력한 의료행위인 만큼 구조자의 정확한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해가 되거나 무의미할까요? 심장정지가 비가역적 과정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라면 심폐소생술은 무의미하며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잘 보십시오. 첫째, 기본 및 전문 소생술이 충분히 시행된 후에도 박동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둘째, 심장성 쇼크나 폐혈성 쇼크 환자처럼 최대한의 치료 후에도 생체기관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발생한 심장정지. 셋째, 문헌상 소생술에 의한 생존 보고가 없는 질환에 의한 경우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측의 UN 심룰을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에서 소생 불가능성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U 어닌너스트, 즉 심장정지 발생이 목격되지 않았고 N 넌샤크블, 초기 심전도가 재세동이 필요 없는 리듬이며 심폐소생술 시작 후 첫 10분 이내에 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겹치면 소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용어인 소생시도 금지 DNR 또는 DNA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암이나 말기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심장정지가 왔을 때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이에 따라 소생시도 금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환자나 보호자, 심지어 일부 의료진조차 DNI 결정되면 환자에 대한 모든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실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시술의 선택 한계를 미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DNI는 오직 심폐소생술이라는 특정 행위만을 금지할 뿐 그 외의 다른 모든 치료, 통증 조절, 영양 공급 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미리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치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명제를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지시인 만큼 DNR 결정은 아주 엄격하고 적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의학적 검증입니다. 소생시도 금지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반드시 심장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 결정이 의학적, 도덕적으로 적합한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자 및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의료진은 질환의 상태와 예후, 소생 가능성을 정확히 알리고 한 번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상의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기록과 표식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의무 기록의 판단 과정과 내용을 명시하고 의료진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의 질병 표식 메디컬 심볼의 DNR 지시를 뚜렷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완벽히 충족되어야만 윤리적인 DNI 성립됩니다. 심장정지 현장에 도착한 여러분이 가져야 할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앞서 비가역적 심장정지니 UN 심룰이니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막상 현장에서 환자가 쓰러진 직후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환자에게서는 일단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원칙임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조건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니 꼼꼼히 외우셔야 합니다. 시반 발생, 신체 부패, 뇌체간의 분쇄 손상, 심장 노출 등 환자의 사망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구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생 시도 금지 DNR 표식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입니다. 만성 또는 말기 질환에 의한 심장정지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량 재해 상황입니다. 살릴 수 있는 다른 환자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중 체중 400g 미만이거나 임신 23주 미만인 초미수가 문해증, 중증 유전자 이상 등 소생술이 적응되지 않는 명백한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들을 현장에서 정확히 솎아낼 수 있어야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윤리적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에 언제 멈출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일단 시작된 심폐소생술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문 소생술을 다 한 뒤에도 안 깨어나면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아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장 사망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의사의 지도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는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가 합법적으로 누르던 가슴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7가지 조건을 잘 보십시오.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스스로 돌아온 자발순환 회복의 경우, 목격자가 교육받은 다른 구조자와 교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의사나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이 도착하여 환자 치료를 인계받은 경우, 혼자서 너무 장시간 시행하여 구조자가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물리적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 도중 시반이나 사후 강직 등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고한 경우, CPR 진행 도중에 환자의 소생시도 금지 DNR 지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 외에는 자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 나가면 흔히 겪는 30분 논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온에서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해도 순환이 안 돌아오면 뇌가 망가졌을 테니 종료해도 좋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도 상당수의 환자가 멀쩡히 생존하여 걸어나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0분이라는 획일적인 시간 제한을 두고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상 현장에서는 심장 정지의 원인, 목격 여부, 초기 심전도 리듬, 환경 온도,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 등 다중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가 종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가역적 원인이 없는데 집중치료 소생술을 20분 정도 시행한 후에도 안 돌아오면 심폐소생술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신생아 20분 기준은 성인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심장정지 환자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 이후의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자발순환을 회복시켰더라도 전체 환자의 약 50%는 중증 신경학적 손상을 입어 식물 상태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게 되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임종 과정에 있거나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거부나 중단이 가능한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시행 연도와 거부 가능 시술 항목들은 국가고시에 종종 등장하므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결정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준은 사전 문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의료 희향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즉, 결정 주체는 환자 본인이 되며 환자의 과거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서가 없다면 이때는 가족이 결정 주체가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가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분명한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가족의 동의하에 의료진이 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주의사항입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극초기에는 환자의 뇌 손상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후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성급히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가족, 즉 대리인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인의 역할은 가족 본인의 욕심이나 판단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인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원래 의지를 대변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1순위는 환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지정한 법정 대리인이나 문서화된 방침입니다. 2순위는 문서는 없지만 환자가 평소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말로 언급했던 구두의사입니다. 만약 이런 언급조차 없었다면 3순위로 평소 환자의 인생관, 종교, 생활태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가치관을 추정하여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철저히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소아 환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종교적 신념이나 다른 이유로 부모가 심폐소생술이나 수혈 같은 필수적인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대리인이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부모의 결정이 아이의 생존에 명백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부모의 대리 권한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에 법적 보호를 요청하여 아이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강제 방어해 주어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리보다 환자 소아 본인의 생명권이 언제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3대 원칙입니다. 첫째, 임상적 판단입니다. 판단이 불확실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되 소생 불가 판단은 다중 요인을 엄격히 종합하여 내려야 합니다. 둘째, 윤리적 소통입니다. 뒤에 낳은 환자 방치가 아니며 투명한 예후 공유를 통해 대리인이 환자의 진정한 나침반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법적 테두리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을 준수하고 현장 사망 선고 제한 규정이나 소아 생존권 보호 같은 법적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윤리적 결단력이 의료 전문가의 진정한 역량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부여잡는 동시에 존엄한 죽음을 지켜보는 마지막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무거운 기준들이 실무에서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